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데 입니다. 활력, 정력, 면역력의 열쇠, 위장관을 주목하라. 활력, 면역력, 정력과 연관 있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위장관 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요. 위장관 건강의 핵심, 당신의 식습관을 확인하라. 김밥 부실하긴 하죠 사실상.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정력도 바닥 상태가 아닌가. 활력, 정력, 면역력을 높여줄 국가대표 셰프가 떴다. 위장간을 잘 순환시켜서 활력, 정력, 면역력까지 업시켜줄 재료는요 바로 이겁니다.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길 방법. 제대로 보양되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려.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특별한 건강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예, 우도균, 좌도균 이런 분위기. 예,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 사실 김도균 씨 음악할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근데 이상하게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왠지 안쓰럽고 챙겨드리고 싶고 예, 괜찮냐고 묻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괜찮으신가요? 요즘 어떠세요? 이게 저는 뭐 지방 공연 같은 것들이 다 막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주로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식사로 식당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고 그런 정도. 김도균 씨는 또 식사를 이렇게 해결하시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 식사, 이게 매식을 한 식사가 보이고요. 뭐 삼각김밥 이런 거. 요거는 어디 음식입니까, 이게? 그건 이제 제일 왼쪽에 위에 게 식당 가가지고 네. 만두 설렁탕. 그러니까 보니까 한 끼는 식당에서 사드시고 그렇죠. 나머지 두 끼는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1억을 거기다가 쓴대요. 편의점에. 1억? 10몇 년 넘게 합쳐서.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큼. 그게 이제 포인트가 쌓이니까.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지금 116만 원 정도, 116만 점 정도가 포인트가 쌓인 거니까. 근데 10년 동안 1억이라고 그래도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쓴 거예요, 편의점에. 그쵸. 그렇잖아요. 실제로 저런 식사를 계속 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김도균 씨 소화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든지 이렇게 설사도 좀 자주 하고, 식사하고 나가지고.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실하긴 하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식사뿐만 아니라 잠도 잘 못 주무시죠? 뭐 낮밤도 좀 뒤집혀 있을 것 같고 바뀌어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고요. 밤낮이 이제 불규칙한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불규칙합니다. 규칙적으로 불규칙합니다. 본인에게는 그게 규칙적이다. 예, 규칙적으로 불규칙 이렇게 어떤 그런. 항상 아침에 자고 뭐 항상 오후에 일어나니까 이게 규칙적인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밀려요. 한 2시간씩 이렇게.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한 바퀴 이렇게 또 돌아. 돌려가지고 2시간씩 밀리니까 그것도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엉망진창이에요. 기저귀 쪽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쪽도 이렇게 뭐 자다가 한 번씩 좀 깨서 화장실을 갔다가. 너무 하시는 거 같아요. 환자 취급에다가 지금 인권적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은 모셔놓고 다 취조하지. 그러니까 식단이 조금 엉망이라고 지금 뭐 기력이 없다는데 좀 비뇨기과까지 나오시는데 형님 한 말씀 하세요. 김도균 정상이다. 순결한 여자도 있다. 아니 뭐 여자는 없는데. 오늘 왜 김도균 씨가 오셨을까요? 왜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을까요?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예, 김도균 씨 맞춤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활력, 정력, 면역력의 열쇠. 예, 제3의 순환 시스템 무엇을 주목하라. 땡땡땡? 예. 앞에 나온 것이 활력, 정력, 면역력, 그리고 김도균 씨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 뭐 주목할 거는 김도균밖에 없네. 이 음식을 주목하겠어, 누굴 주목하겠어.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지 김도균을 주목해요. 그러면 그 활력, 정력, 예. 소화력.
소화력. 뭘까요? 왔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주목하라. 호르몬. 네. 활력, 정력, 면역력의 열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 박사님? 네, 궁금하시죠? 그 정력 정의를 좀 해보면 정력이라는 것은 스태미나를 말하는 거예요. 스태미나. 스태미나 뭡니까?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 넘치고 건강한 체력을 우리가 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활력은 뭐예요? 피곤하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는 힘, 활력입니다. 활력. 마지막 면역력. 이거 뭐 면역력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모두 순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얘기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 활력, 정력, 면역력의 열쇠 제3의 순환 시스템은 바로 위장 간을 주목하라. 위장. 중요하지. 이겁니다. 근데 위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간도 뭐 이렇게 연결돼 있나 봐요. 근데 이것들이 뭐 어떻게 순환을 해요? 제3의 순환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의외의 장기가 세 개가 합쳐졌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순환 시스템이 잘 돌아야 되는데 어떤 순환 시스템이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 혈액이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세포들이 잘 돌아다니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림프순환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순환계가 바로 위와 장과 간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오, 그럼 내가 맞았네. 맞았어요. 소화력. 네네, 맞습니다. 소화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내면 여기서 각종 에너지로 쓰여질 성분들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우리 몸의 정력, 면역력에 연관된 호르몬의 재료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성호르몬, 면역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모두 위장 간 시스템이 돌아야 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소화순환계가 잘 돌지 못하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늘 늘어지고 피곤해질 수 있고요.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또 이 체력을 뜻하는 이 스태미너, 정력도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성호르몬 역시 이것과 이 순환 시스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소화력이 좋으면은 그러면 뭐 저런 성기능하고도 같이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 근데 소화가 안 되면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긴 하겠죠. 아니, 일리가 없지 않네요, 근데 진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몸신을 통해서 배워본 바에 따르면 성 기능 그 자체보다는 그 성 호르몬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말하자면 굉장히 연관이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화 순환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만 여러분의 성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이 요즘 관심 많은 면역력과 연관이 있고 또 피로까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김덕윤 씨의 활력, 정력, 면역력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 순환이 잘 돼야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주치의 모시고 같이 나눠보죠. 자, 나와주세요. 몸치! 내 몸속 거대한 순환 시스템 위장간에 주목하라. 활력, 정력, 면역력의 핵심 위장간의 숨은 비밀을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호성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호성입니다. 몸신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소화만 시켜주는 역할이 아니고 면역력과 성호르몬에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활력, 면역력, 정력과 연관 있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우리 위장관 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이분은 피부에 문제가 있네요. 뭐야? 지금 저 팔 사진인데요. 네. 30대 여성분이신데 아토피가 원래 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겨서 고생하시면서 병원을 오셨어요.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가 않아서 병원을 오셨는데 피부뿐 아니라 이분이 보면 늘 피곤하고 두통도 심하고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도 심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 호르몬과 관련된 수치들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한 게 바로 위장관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분을 이제 2달 정도 치료하니까 일단 두드러기 증상이 다 사라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두통이나 피로 이런 생리전 증후군도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 장, 간, 소화기 전체의 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저희에게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그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이야기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야겠네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 하면은 위 건강, 장 건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간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몸의 중요한 소화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이 위장관 소화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식도를 지나서 음식물이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위입니다. 위에서는 소화 요소가 나오죠. 소화 요소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서로 섞이게 하죠. 그 다음에는 장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장으로 이동한 음식은 이 점막을 통해 흡수한 다음에는 이런 간과 연결된 큰 이 혈관 보이시죠? 네. 이게 관문맥입니다. 이 관문맥을 통해서 이 영양분이 간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장에서 얼마나 염증 없이 그리고 또 독소가 없이 건강한 재료를 올려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간에서 어떤 물질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우리가 여기 한 몇 개월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 장에서 염증이 나오게 되면 걔가 혈관을 통해서 간까지 간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간에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한 80%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호르몬 그리고 피로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의 재료가 되는데 이 재료들이 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양질의 재료를 못 만들거나 해서 간에서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을 재료로 하는 호르몬 생산에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관 건강에 안 좋은 경우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비알코올성 간질환을 가진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기능에 관련된 수치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심각한 간질환을 가진 남성들 중 67%가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했고 낮은 성적 흥분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 또한 역시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간 경변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가 있으신 경우에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줘서 심각한 월경 불순 또는 불임 같은 사례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했던 사례자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뭐 위장관 치료 후에 피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생리불순이나 그런 기타 증상들도 완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 관련이 이유가 있다는 있었군요. 예. 이제 소화기 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좀 이제 알게 됐는데 한방에서도 뭐 위장관 매우 중요한 장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의 경락이 흐르는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엄지발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 안쪽을 타고 올라가서 생식기를 감쌉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타고 올라와서 위장과 담에 닿는데 이것이 간의 경락이 흐르는 위치거든요. 이것만 보아도 간이 소화기와 성과 관련된 조직들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치료를 할 때도 발가락이나 다리 쪽에 침을 나서 여성분들의 월경불순 그리고 남성분들의 발기부전과 같은 부분들을 치료를 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한 거 이것도 그 우리 제3의 순환기관이라고 하는 위, 간,
뭐 장. 장. 네. 간, 네. 이것도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순서를 못 맞춰요. 네. 피로와 스트레스도 이 위장 간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1, 2년씩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 계속 시달리던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콜티솔도 그리고 DHA도 모두 고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신 호르몬의 재료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만성 간질환 환자의 최대 65%가 부신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 뇌에서부터 신호가 모든 장기로 가야 돼요. 이 뇌에서부터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런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 안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있고, 또 백혈구를 자극해서 면역성을 높여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도 있고, 또 스트레스 상황일 때 에너지를 막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상당 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약 90에서 95% 정도가 위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장관을 치료했더니 피부가 좋아졌다. 근데 저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 맞지 않나요? 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잠을 푹 자도 피로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만성 피로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부 염증과 난소낭종, 자궁염증, 원인 모를 어깨 통증까지 호소하시는 상태셨어요. 그런데 이분 역시 만성 불량을 거의 20여 년간 시달리는 상태였는데, 역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위, 장, 간 지표들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호르몬 상태도 안 좋으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소화도 계속 안 좋으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두 환자분의 혈액 검사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실까요? 봐야 돼요. 전신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이신. 네. 네, 방금 설명드린 만성 피로 환자와 처음 보여드렸던 그 두드러기 있었던 피부 질환 사례자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소화 효소가 얼마나 잘 분비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펩시노겐 검사를 했더니 두 분 다 38.5, 42.4로 기준인 70 정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 기능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또 혈액 내 단백질을 측정하는 총단백은 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 섭취나 흡수가 잘 되는지를 같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7에서 8 사이는 되어야 건강하다고 보는데, 기준치 범위 내긴 하지만 두 분 다 6.8, 6.86으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후에는 보통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인데 소화 흡수 상태나 장 환경을 평가할 때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치가 8에서 23 사이인데요. 두 분 다 7.9, 8.8로 좀 낮은 상태셨어요. 그래서 호르몬 수치도 이제 살펴봤더니 실제로 부신 호르몬인 콜티솔과 DHA 모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콜티솔의 경우에는 아침 측정 기준으로 최소한 6 내지 7은 넘어야 하는데 두 분 다 5.72, 5.89로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DHA 역시 30대 여성 기준으로 건강한 분들은 한 150 정도는 나오는데 낮은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장을 치료하고 나서 수치들이 좋아졌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피부 질환 환자분의 수치를 준비했는데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아까 팔 피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분 이제 혈액 검사 결과 좋아졌어요? 네. 수치가 치료 시작 2달 후에 검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총 단백질을 보니까 치료 전에는 6.81에서
8.33으로 증가를 했죠. 올라갔네. 그리고 10도 안 되던 그 BUN 단백질 대사 저것도 많이 좋아졌네. 엄청나게 정말 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콜티솔도 6, 7 이하로 뚝 떨어져서 부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보였는데 지금 11.09로 조금 증가된 상태인데 네. 기준 안쪽으로 들어왔고 네네. 예, 수치가 이제 좋아 보이고요. 제가 과거에 그 헬리코박터 치료하면서 네. 몸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위장, 간 수치까지 다 좋아졌어요. 이 순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심 넘어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중반 넘어가니까는 이게 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지 이렇게 저런 이제 방송이 이렇게 촬영하러 올 때 도착하고는 조금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싹 해서 좀 쉬었다가 올라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그럼 그것도 소화기관하고 뭔가는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이 정도는 않나요? 뭐 그러면? 습관 아닌가요, 그냥? 곤충 환자실이죠. 그러면 좀 싶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이제 항목별로 봤잖아요. 그 검사 김덕윤 씨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쭉 얘기 들으니까 조금 불안한데요. 불안해요? 네. 이게 지금 전부 다 저한테 이렇게 뭔가 다 걸리는 내용이네요.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 표를 보면 딱 나올 것 같은데 예, 결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디 봅시다. 아이고. 네. 아이고. 이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펩시노젠 검사가 62.7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상 성인 남자인 경우에 한 70 이상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도 반 정도는 아니네요. 이 정도 괜찮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총 단백질이 6.49 정도로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아까 한 7에서 8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긴 하는데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단백질을 평소에 잘 섭취를 하고 있는지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게 조금 낮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또는 이제 먹긴 먹는데 잘 흡수가 안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홀모 수치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저건 뭐였죠? 코티솔이. 지금 이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성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의 부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전 단계 물질인 DHA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콜티솔은 사실 1.45라는 거는 거의 그 정상적인 부신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정상적인 부신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거의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심하게 조금 너무 걱정될 작네요. 정도의 수치입니다. 약간 조금 뿐만 아니라 불안해지네, 이 저게. DHA 수치도 지금 98.32가 나오는데 김도균님의 어떤 나이대의 그 평균값은 한 130, 150 정도는 나오셔야 되거든요. 저건 역시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정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같이 지금 지켜보셨는데 네. 정상민 약사는 어떠세요? 지금 김덕윤 씨의 상태를 쭉 보신 소감이. 근데 일단은 안색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비둘기가 얘기할까 걱정되는데. 저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근데 규칙적으로 지금 식사를 하시고 좀 부족한 영양분을 뭐 섭취를 다른 데서 하시던 영양제를 드시던 좀 골고루 좀 챙겨 드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골고루 먹어요. 잘 먹어요. 영양제 같은 거 안 드세요? 이제 저는 이게 지금 비타민과 미네랄만 많이 먹으니까 요새. 그거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다 챙겨줘요. 조사하니까 여러 개 나오네 지금. 그러니까 그건 정말 보조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식사를 통해서 주식을 잘 건강하게 지금 섭취해야. 일단 여기서는 코티솔을 증가할 수 있는 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채소를 거의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채소가 정작 필요한 거는 우리 몸에, 우리 장에 사는 장 미생물들입니다. 장 미생물에 좋은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단 중에 제일 부족한 건 사실
식이섬유, 즉 채소가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에는 워낙 잘 나와요. 편의점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사실 1년 내내 드셔도 워낙에 난 잘 먹을 게 나오니까는 있다 그렇게 생각할 되는 수 것 있겠지만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걸 섭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채소도 많이 드시고. 그렇죠. 채소. 그런데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김도균 씨 걱정을 그냥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독립해 있는 우리 자식들도 갑자기 얘네들 걱정이 되는 거야. 맞아요. 지네들이 제대로 똑같은 챙겨 먹지 상황이죠. 않을 텐데. 그러네. 어머 이건 도균 씨 문제가 아니네. 사실 요즘에 활력, 면역, 경력 이거 걱정하는 것은 뭐 어떤 연령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뭐 모든 연령이 다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때이기도 한데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드립니다. 굉장히 걱정만 드리진 않죠. 해결해. 그렇죠. 뭔가는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만 이게 됩니다. 잠시 후 활력, 면역력, 경력과 연관 있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위장관 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요. 밤낮이 이제 불규칙한데 당신의 밥상이 위장관 순환을 위협하고 있다. 무식하긴 하죠, 사실상. 그래서 준비했다. 위장관을 살려서 활력, 경력, 면역력까지 업시켜줄 재료는요. 바로 이겁니다. 입맛부터 위장관 건강까지 생기충전 밥상. 진짜 맛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좋다예요. 잠시 후 펼쳐집니다. 자, 활력, 정력, 면역력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순환 시스템 위장간을 제대로 살려줄 오늘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실 분이 누구실까요? 기대하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몽실! 오예! 나오세요! 위장관은 보호하고 활력, 정력, 면역력은 높일 방법. 무너진 위장관 순환 시스템. 밥상을 바꿔 해결한다. 오늘의 몸식 셰프 문환 씨.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요. 예. 멀리서 오셨죠?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저도 겁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문환식 셰프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문환식 셰프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문환식 셰프님은 한마디로 셰프계의 김도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김도균, 그는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기타리스트,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러나 우리 문환식 셰프께서는 국가대표 셰프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왜 이 셰프계의 최고냐? 이 대체의학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도 대체의학을 거기다 넣기 때문에 건강식을 만드는 유명한 최고의 셰프다.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지난번에 부추 들깨장 맞아, 그걸 제가 밥도 비워먹고 또 고기 찍어 먹으니까 최고였거든요. 이야. 너무 맛있어 하셨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뭔가 방법을 알려주시면 이제 그대로 또 김도균 씨도 댁에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적용을 해봐야 할 텐데 뭐 집에 뭐 도구는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안 만드니까는 이거를 뭘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냄비 같은 것도 없고. 집에 불은 있어요? 저희 김도균 씨 그만 괴롭히세요. 근데 이제 그 가스레인 자체를 안 킵니다, 요즘은. 혹시 뭐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 조리에 필요한. 물만 이렇게 물 있고. 물만.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가르쳐 드려도 이거 진짜 해 드실 수 있는 걸로 하셔야 예,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데 셰프가 나오셨으니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김도균. 오늘 정말 칼질도 잘 못하고 도마도 없어도 되는 그런 요리를 한번.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칼과 도마가 필요 없는데 요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좋아해. 그래. 뭘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앞서서 저희가 제3의 순환 시스템 위, 장, 간을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위, 장, 간을 잘 순환시켜서 우리 몸의 활력, 정력, 그리고 면역력까지 업시켜줄 그런 일명 생기밥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명 생기밥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생기밥상.
어머, 제목이 너무 좋다. 생기밥상. 예. 갑자기 생기발랄해지네. 네. 야, 생기밥. 기대가 됩니다. 자, 생기밥상. 오늘 주요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재료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위장관 제3의 순환 시스템 건강을 챙겨서 활력, 정력, 면역력까지 챙겨줄 생기밥상의 첫 번째 식재료입니다. 네. 바로 과연 이겁니다. 아니, 이건 완전 쑥이야. 쑥이 나왔습니다. 아우, 진짜 향기가 다들 좋죠. 나가서 이거 향긋하잖아요. 쑥 뽑아서 막 해먹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확실히 봄 기운 나네요. 여기까지 향이 나온다. 요 제철이라서 준비한 재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쑥이야말로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쑥쑥 자란다. 거참 쑥쑥. 그 쑥이 그만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래, 성역쑥이야. 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들쑥날쑥. 네, 머리가 또 들쑥날쑥 자란다는 표현으로 또 쑥대머리가 됐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가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쑥의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쑥 하면은 이 겨울에 언 땅에서 가장 먼저 이 싹을 틔우는 봄나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쑥이야말로 나물계 정승이 아닐까. 네, 그래서 생기밥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재료도 바로 쑥입니다. 근데 짐작했던 재료예요? 전혀 뭐 저 무슨 새싹 뭐 이런 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뭐 쑥이 위장관에 뭐 좋고 뭐 이거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정력 활력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또 아니지 않아요? 그쵸, 쑥 약간 금식 쑥은 약쑥이 그 간에 좋다 그래서 이렇게 즙으로 드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간에만 좋은 줄 알았지 위장간에 다 좋다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글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선 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맨 처음 분해하는 것 바로 유의 기능을 굉장히 활력시켜주고 살려줍니다. 위의 기능을. 네네. 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소화 기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위염과 위궤양 치료제로도 연구되어서 약으로도 쓰일 만큼 굉장히 이로운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장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장내 유해균을 없애는데도 아주 이로운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간입니다. 성 호르몬 또는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주는 부신 호르몬 모두 간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 제로로 합성된다는 것을 배우셨잖아요. 네. 네. 쑥은 잦은 음주로 인해서 떨어지는 간 기능은 물론 비알코올성 간 기능까지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간이 해야 될 역할이 호르몬의 제로를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기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지난번하고 사뭇 다르게. 송 여사, 메인 요리에는 쑥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처음 들어봐요. 요리 그 많은 요리 중에서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셰프님이 간단한 요리라고 그랬잖아요. 쑥국 그냥 물에다가 쑥 넣고 그냥 된장 풀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더 간단하게 먹으려면 물에 헹궈서 씹어 먹는 거야. 아무튼 이 쑥을 어떻게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궁금하네요. 큽니다. 예. 저 오늘 쑥을 코스 요리로 준비를 했어요. 네. 간단하다며 코스 요리가 나와. 점점 복잡하게 나가네. 예. 점점 김동균 씨하고 멀어지고 코스 요리라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다양한 연령대나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게끔 쑥 요리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네. 우선 다음 식재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철 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또 거기에 10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칼 토마토 없이요. 네, 그런 요리를 준비해 왔고요. 초간단 생기밥상 에피타이저부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스로 준비되는
생기밥상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도균도 할 수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조리도구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은 제가 전라도에서 왔잖아요. 네. 요맘때 전라도에서 먹는 에피타이저 혹은 간식이 있어요. 오. 예, 바로 쑥 버물인데요. 쑥 버물인데요. 아, 이거 제대로죠, 사실. 쑥버무리는 좀 단데. 단데 걱정하셨어요. 대사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쉽게 혹은 조금 더 설탕이나 당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법을 가져왔고요. 오늘 재료에 설탕이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쑥이고요. 그리고 맵쌀 가루를 준비했는데요. 네. 기호에 따라서 대추나 뭐 이런 단호박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단맛을 네. 더해주시는데 둘 다 좋은 재료니까. 근데 또 이제 김도균 씨가 쌀가루 사와가지고 되게 푸석푸석한데 퍼슬퍼슬 막 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분량의 쌀가루에 한 큰술 정도의 물을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체에서 내려서 곱게 보슬보슬하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난이도가 집에 채 없이. 채 없이. 아니, 불림살 갈아서 사용하는 물만 넣어요. 자, 이렇게 물에 담겨진 쑥을 자, 조심스럽게 건져서요. 이때 이렇게 살짝 꾹 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향이 더 살아나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일종의 호불과라. 네. 허브. 네. 호부가 아니라. 네. 옮기시면은요. 여기에서는 다 벌써. 이렇게 뜯기만 하면 됩니다. 네. 칼로 썰 필요도 없죠. 칼로 썰 필요도 없죠. 손만큼 더 훌륭한 이 재료가 없습니다. 도구가. 그리고 맵쌀 가루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 하면서 손이 크시구나. 그리고 이런 대추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자, 씨는 빼시고요. 칼 안 써도 됩니다. 아직 잘 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또 얘기 나오니까 꽤 크게 큼직하게 그냥. 네네. 어우, 색깔 좋네요. 여기. 그리고 제가 오늘 칼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칼을 안 쓰기 대신에 도구를 또 다른 도구를 쓰겠습니다. 요거는 칼이 아닙니다.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필러. 자, 이것도 껍질 깔 때 어렵잖아요. 그럼 집에 전자레인지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리면 껍질이 아주 쉽게.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는 안 쓰죠. 네네. 아니, 길게. 껍질을 다 벗겨놓은 손질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트 가면 또 있어요. 하시면 되고요. 오늘 요리 만들 때 되게 한 사람 눈치를 보면서 너무 눈치 보여요. 도구가 너무 나올 때마다. 예쁘죠, 지금 이미. 이미 맛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쑥버무리에 이런 재료를 더한다는 건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씹을 때 느낌이 어떨지 막 상상이 가고요. 여기에 설탕은 안 넣고요. 소금만 넣을 건데요. 소금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칼륨이 많아서 또 소금을 흡수하는 걸 또 천일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김동윤 씨 집에 소금이 있답니다. 그것도 신안에 가가지고 신안 천일염으로 그때. 그러니까 이상한 디테일을 근데 되게 그 소금 집착하시네. 갖고 그 소금으로 뭘 하세요, 집에서? 지금 그냥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살살. 어우. 예. 저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쑥버무리 저렇게 먹으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찜솥에다 넣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집에 또 찜솥이 그래요. 없을 수 있어요. 집에 찜기가 없는 경우에는 압력밥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 압력밥솥을 사용하려면 그 아래 이제 찜기능. 아래 산발이 그런 그 구멍 뚫린 거 있죠.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걸 물을 붓고요. 그걸 깔고 취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거 너무 맛있겠다. 오, 이쁘다. 케이크 같아요, 완전히. 예뻐요. 너무 예뻐. 자, 이렇게 해서요. 진짜 좋은 레시피. 자, 이거를 그대로 건강 레시피. 덮어주시면 됩니다. 끓고 나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끓고 나서 10분. 끓고 나서 10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쑥 버무리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10분이 남는데 네. 그 사이에 뭐가
그 사이에 제가 설탕을 안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을 안 넣은 대신에 이거를 기호에 맞게끔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찍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 조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가 뭐예요? 네. 재료는 마늘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늘? 네. 네. 마늘, 쑥, 네, 쑥가루. 들깨가루, 꿀입니다. 아, 들깨. 이거 무슨 맛일까? 쑥 하면은 꼭 따라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 얘 마늘. 네, 그래서 마늘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찍어 먹는다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예. 마늘을 네.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 2개 들어가는데? 큰술 반 정도 될 것 같네요. 쑥은 기호에 맞게끔 넣으시면 돼요. 본인이 조금 들깨가루도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마늘과 꿀이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 진짜 궁금하네요. 아니 들깨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떤 향일지 그렇죠. 상상이 예. 안 가요. 저는 도저히 지금 알 수 없거든요. 상상이 이게 안 가요. 무엇일까 하는 느낌. 이 마늘이 주는 독특한 풍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 지금 김 다 올라와서 야 10분이면 되는 거군요, 진짜. 자, 이 상태를 한번 열어볼까요? 기대됩니다. 오. 잘 조심스럽게 됐을 것 한번 제가 펼쳐볼게요. 네. 색도 너무 예뻐요. 야. 제가 펼쳐볼게요. 네. 색도 너무 예뻐요. 야, 잔칫날이네요, 잔칫날. 다 된 거예요? 네네. 이게 보면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서 쌀가루가 흰쌀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다 익은 거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네. 호박이 다 익으면 다 익은 거라고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준비를 해서 너무 깜찍하게 준비하셨는데 쑥향. 한번 향도 느껴보시고 봄의 향. 아, 이 쑥 냄새가 정말 쑥이 기가 막히게 진짜. 나고. 버무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안 찍어 맛있는데요. 먹어야 돼. 그냥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아, 예술이야. 버무리는 그냥 먹어도 딱. 그리고 이 아니. 대추 맛이 또 기가 네, 막히거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 이거 저 잼으로 어디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마늘빵 향이 나요. 그래서 매콤하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마늘빵. 이 조정쑥. 너무 맛있어요. 난 너무 맛있어. 톡 쏘는 맛이 아주 일품이네. 단맛에는 원래 이런 톡 쏘는 맛이 없잖아요.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 이거. 이거 자체는 어디다 찍어 먹으면 좋을까?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이거 가래떡 구워서 가래떡다. 가래떡을 구워 먹든 네. 빵에다가 소스로 이렇게 발라 먹어도 되고 잼으로. 네.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이걸로 그냥 식사가 끝날 것 같은 느낌? 여기 오 박사님 너무 지금 너무 어때요? 오 박사님 추해요. 진짜 맛있어. 쑥은 또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질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보통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뚝 줄어들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또 골다공증도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이 쑥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갱년기를 만든 쥐한테 이 쑥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또 중성지방도 좋아지고 또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이 더 촉진이 되면서 피부나 뼈나 연골이 콜라겐 함량이 높아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여자한테만 좋은 거예요? 많이 먹어야겠다. 네, 이거는 진짜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 진정 얘기 좀 해주지. 쑥스럽네요. 네, 이 쑥에는 질 좋은
정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르기닌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아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연 하면은 굴 아시죠? 예, 예, 카사노바가 좋아한다는 이 굴을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굴보다 쑥에는 4배 많이 들어 있고요. 또 소고기보다 10배 정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요즘 그 미네랄 중에 아연도 제가 좀 챙겨 먹거든요. 아연 얘기 하시니까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네요. 맛 보셨어요? 아, 네. 예,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쑥버무리를 먹어봤는데 네, 그죠? 일단 제철 음식이라고 하니까 물론 더 좋고 네. 제가 또 인상적인 게 보니까 이 조청 있잖아요. 이 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마늘이 강하게 들어가 있고 네. 생마늘을 먹기 좀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늘은 열을 가하면은 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그 알리신 그 면역력 올린다는 게 거의 사라지거든요. 없어지는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코로나도 유행하는데 이렇게 찍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어머니 지금 와이프 애기 다 집에 있는데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한데 효지야 내일 꼭 해줄게. 집에 가서 말씀하시면 될 걸. 생색을 내고 그래. 중요한 건 이제 김덕윤 씨가 이걸 집에서 만들어 먹느냐? 그렇죠. 이 정도면 아주 초간단이네요. 거의 뭐 그래요? 컵라면 끓일 정도로 이렇게 또 이 속에 뭐 다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네. 일단 이거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쑥버물을 통해서 쑥의 영양분을 그냥 한껏 저희가 느껴봤네요. 생기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 쑥이 나왔는데 쑥을 먹고 나니까 이 재료가 정말 뭔지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재료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위장간 제3의 순환 시스템 건강을 챙겨서 활력, 정력, 면역력을 챙겨줄 생기밥상 두 번째 재료는요. 네. 바로 이겁니다. 생기밥상 두 번째 재료는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정말 또 뜻밖인데요. 양송이 버섯. 마카롱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위에 똑 따가지고 주변에 그 안에 즙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 네. 그걸 좋다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먹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린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건가요? 얼마나 좋은 재료길래 쑥하고 같이 나왔을까? 네. 일단 몸에는 굉장히 좋고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네. 이 양송이 같은 경우는 우려낸 물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양송이 버섯 자체가 좋은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장관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합성이 잘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양송이 버섯은 이미 떨어진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또 인슐린 호르몬, 여기에 세로토닌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단백질, 즉 양송이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요. 특히 양송이 버섯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보충해줘야 될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아미노산 그러면은 뭐 이제 고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양송이 버섯에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단백질 식품을 아미노산 이야기 하는데요. 이 양송이 버섯은 버섯 중에서 비교적 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즉 이제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고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있어야지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양송이에는 트립토판이 100g당 33mg으로 비교적 많이 들어있고요. 채소 중에서 트립토판이 많다고 여겨진 그 시금치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면역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양송이 버섯이 체내의 선척 면역력 세포인 NK 세포의 활성을 높여줘가지고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을 차단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우리 NK 세포 많이 배웠잖아요. 저희 NK 좀 알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면역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요리들보다는 재료가 좀 많아서 네. 김동현 씨 눈치가 보이네요, 제가. 이 정도 재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영역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영역 자, 이게 뭘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 제철 쑥을 이용한 생기밥상 두 번째 요리는 양송이가 곁들여질 건데요. 네, 이 양송이하고 쑥을 소고기하고 완자를 만들어서요. 자, 네, 쪄낼 완자? 겁니다. 난이도 춤. 고기가 나왔어. 고기가 나왔다고 좋아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해 네, 주시죠.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불린 찹쌀이 필요합니다. 쌀이 네. 완자인데, 예, 불린 찹쌀. 쌀꽃을 피울 거예요. 예. 그래서 불린 찹쌀이 필요하고요. 양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소고기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기름, 소금, 후추, 뭐 간장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부하고 소고기, 그리고 데친 쑥입니다. 아, 쑥. 네, 그리고 양송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맨 먼저 반죽을 하기 전에요. 네. 양송이를 먼저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양송이는 꼭지만 이렇게 손으로 떼내고. 가볍게 네. 따내시고요. 가벼워. 이 손으로 안쪽에서. 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껍질을 부드럽게 이렇게 벗겨내시면 됩니다. 네. 이 벗겨낸 이유는요. 혹시나 모를 불순물이나 이런 건 가끔씩 이렇게 모래가 좀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여기에 소고기를 집어넣어 주세요. 네. 아, 양념, 고기 양념 네. 들어갑니다. 단백질이 또 필요하니까 네, 소고기 넣습니다. 그럼요. 그건 언제 먹어도 고맙습니다. 칼을 안 쓰고 바로 넣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네. 칼을 안 쓰면 이제 채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번거로우니까요. 예. 그대로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간장은 한 큰술 정도 될 거예요. 노른자 반 개를 넣습니다.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요리에 있어서 넣는 게 약간 다른데요. 노른자는 좀 결착력을 늘려주고 잡냄새를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집어 넣어준 거고요. 후추를 기호에 맞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 맛있어요. 소금도, 거기까지 네. 맛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칼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네. 가위로. 예? 아, 네, 데친 쑥을 가위로. 네. 가위는 요즘에 좋습니다. 뭐 저기 혼자 사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뭐 김치를 다 가위로 썰어 드시고. 맞아요. 맞아. 가위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넣고요. 그때 반죽을 하는데요. 오른손은 항상 깨끗하게. 네. 왼손으로 항상 요리. 왜요? 그래요? 오른손으로 불을 만질 수도 있고 휴지를 갖고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아, 때문에. 예. 아하, 네. 그러면은 괜히 또 뭐 손 씻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군요. 아, 이렇게 해서 완작거리 안에 손으로 다 댑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야,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네. 나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준비된 양송이 있잖아요. 양송이를 여기에 채워 넣을 겁니다. 오. 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난 완자라고 해서 저걸 동그랗게 할 줄 알았어. 양송이 안에다가. 대박이다. 네, 그릇이 있는 거예요. 완전 딱 돼가는 게 그릇이 양송이 있는 거고요. 그릇? 그래서 아까 꼭지를 그냥 이렇게 해서. 찢어놓고 뜯어놨어. 아유, 근데 여기 찹쌀 불린 게 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런데 아무것도 이렇게 바르지 않고 찹쌀에 그대로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꽃처럼. 야, 너무 예쁘다. 근데 이 쌀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찍고 나도?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신기하다. 저희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네. 그대로 놔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뭐 밀가루나 무슨 가루를 쓰지 않았거든요. 네. 찹쌀 불린 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옷이 입혀졌어요. 네. 그리고 진짜 든든하겠다, 저거. 찌는 거군요. 양송이 버섯은 그냥 가벼운 뭔가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찹쌀. 아주 모양도 아름답고. 버섯이 모자라면 고기만 해서 먹어도 그래서 뚜껑을 닫아서요. 저는 뭐든지 10분입니다. 10분. 네, 10분.
10분 좋아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쪄지는 동안에 한 가지를 더 해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번 요리는 네. 남성을 위한 요리일 수도 있어요. 이름은? 네, 도다리 쑥국을 끓이는데 네. 쑥에 도다리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몸에 더 좋은 양송이를 함께 넣어서 함께 끓일 거예요. 이건 뭐 좀, 저희가 도다리 쑥국은 도다리하고 쑥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다리 양송이 쑥 완자탕입니다. 도다리 양송이 쑥 완자탕입니다. 네. 그냥 재료 이름 쭉 나열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예. 만드는 방법도 그냥 쉽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여기에 물을 먼저 넣으시고요. 물을 한 1리터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야, 저 쉽다. 어려운 걸 안 하네. 자, 여기에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것은 생선이 아니고 양송입니다. 생선이 아니고 양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에서 육즙이나 맛성분이 많이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생선살이 많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양송이를 먼저 넣겠습니다. 예. 양송이를 얇게 점이셨네요? 네네. 양송이는 모양 그대로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요. 네. 된장은 티스푼을 한 3티스푼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 이야, 넣어서 잘 풀어줄게요. 입맛을 잡잖아. 아, 그렇군요. 된장이. 이런 된장. 양송이가 끓으면 이렇게 양송이가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그렇죠. 이때 눈으로 보시고 도다리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도다리를. 네. 봄도다리입니다. 네. 너무 맛있겠다. 도다리는 뭐, 두부도 함께 넣어주세요. 시간도 진짜 얼마 안 이거 도다리만 구하시면 되겠는데요, 김덕윤 씨? 도다리만 구해서. 집에서 내가 도다리 쑥국을 해 먹는다, 이 감동일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끓었어요. 버섯 한번 볼까요, 우리? 버섯. 이거요? 예, 네네. 완자 한번. 됐으려나? 와. 됐으려나? 어머. 진짜. 이렇게 아주 투명해지면서 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네요. 세상에. 야, 그러면 이걸 좀 들어볼까요? 담아볼까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사이 한쪽에 저희 두 가지 지금 불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뭐. 예술이네. 네. 그리고 저게 이제 찹쌀이잖아요. 도시락 같은 걸로 싸도 진짜 세상에. 너무 이쁘다. 저런 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요리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됐는데, 자, 보세요. 훌륭합니다. 양송이 쑥 완자찜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제가 어지간하면 하나 먼저 맛을 볼게요 이런 소리를 하겠는데 요거는 정말 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맛을 보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도다리 쑥국이면 뭐 최고인 거죠. 자, 그러면 아직 쑥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지금 도다리가 열심히 끓고 있는데 여기 완자를 넣으신다는 건 어떻게 넣으신다는 거죠? 약간 소고기 완자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옷 안 입히고요? 네네. 그대로 동글동글? 와. 이렇게 센 불에서 끓는 물에 넣었을 때는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완자가 이제 다 익을 때쯤에 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쑥을 넣고 나서요 한 3, 4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홍고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매콤하게. 얇은 소금간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정말 재료 그 자체의 맛이군요. 여기에 독특했던 건 처음부터 양송이를 넣고 국물을 낸 건데요. 냄새 벌써 너무 좋아요. 자,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덜어볼까요? 네. 세상에. 저 생일 때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양송이 쑥 완자탕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생기밥상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맛을 보시죠. 오늘 정말 그릇도 이 음식에 맞게 정말 아름답게 준비를 했어요. 양은 성에 안 차시겠지만 그것도 쑥의 색깔. 예쁘죠. 네. 쑥의 색깔. 네네. 한번 찍 먹어볼까요? 향이 그냥 국물에 역시. 국을 먼저.
야. 비린 뭐 느낌 하나도 없고 아우, 전혀 상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오죠. 완자를 먹어보도록 완자를 하겠습니다. 완자를. 맛있다. 이게 완전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어우. 양송이는요, 그 완벽한 하나의 우주 같아요. 딱 양송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하나로 이거는 정말 하나만 딱 드셔도 뭔가 제대로 다 먹었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 안에 어떤 음식이라는 어떤 기가 그 막히죠. 자체, 예. 그리고 여기에 쌀 씹히는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진짜 공장해 먹어야 되겠다. 예, 그냥 몸이 딱 뭔가 독소가 씻겨 내려간 듯한 그런 아주 귀한 음식을 적대받은 느낌이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저 오늘 생기밥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처음에 이 쑥으로 코스 요리를 해주신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올까 했는데 이렇게 쑥으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놀랐고 이 그 쑥의 풀 코스 요리로 오늘 점막 건강 그리고 위장관 건강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뭐 넘치게 지금 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봄 건강에는 역시 꽃보다 나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철 맞은 쑥으로 네. 여러분들이 생기밥상을 만들어 보시고 봄철 이 활력 있는 이 그런 삶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먼 길 오셨는데 오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그 해결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활력, 정력, 그리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두 분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또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와 장, 간, 그리고 소화기계 순환 시스템을 지켜서 우리 몸의 3력이죠. 활력, 정력,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식품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할 식품은 1년 사시사철 쉽게 구할 수 있는, 더군다나 요즘은 가격까지 조금 낮아졌다가는 네네 보양 식재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몸신에서 공개한 역대 식재료 중에 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그냥 은색 뚜껑이라든지 이따만한 거 봤습니까? 납포라든지 그 정도로 나왔는데 이런 흑천에 뭐 가려져 있다. 좀 특별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네. 뭔가 범상치 않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하면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식품은 예전부터 지친 기운을 돋우는 보양식으로 이름난 식재료로 늦은 밤 잠자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바다의 깽단으로도 불리는데요. 물고기네요, 그러면. 실화냐? 아직까지도 어디서 알을 낳고 어떻게 부화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가 밝혀지지 않아서 아주 미스테리한 물고기로 주목받는 혹시 생선. 오 박사님만 모르시는가요? 그래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네, 활력과 정력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줄 식품은 바로 이겁니다. 네, 활력과 정력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줄 식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장어 아니야? 보양식의 대명사 바로 장어죠. 오늘 준비한 이 장어는 붕장어로 불리는 바닷장어입니다. 바닷장. 네, 이 장어는 고단백 음식으로 오래전부터 보양식으로 널리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네, 장어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 칼슘 등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뮤신이라든지 카르노신, 콘드로이틴 같은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떨어진 활력을 회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고단백질 식품인 거 아시죠?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장어는 오래전부터 우리 네. 보양식으로 먹어왔던 그런 식재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1800년대에 만들어진 자산 어보에 따르면은 맛이 달콤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오랫동안 설사가 낫지 않는 사람에게 죽을 해서 먹이면 이내 낫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허약 체질이라든지 영양실조에 좋고 각종 상처를 치료하는데도 탁월하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설사에도 네. 장어가 네, 장어가 생각해보니까요. 장에도 좋은 거네 결국엔. 장 건강 걱정하시는데요. 이 장어가 장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장어에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어는 생선 중에서 비타민 A 함량이 유독 높은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0g을 기준으로 보면은 소고기의 30배, 네, 또 달걀의 2.6배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여드름이라든지 뽀루지가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또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설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비타민 A가 피부와 점막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타민 A는요, 위장 건강뿐만 아니라 기도라든지 폐하 같은 이 호흡기의 점막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라든지 장, 간 건강이 각종 호르몬 분비에 좋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장어도 그런 면에서는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장어가 몸에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우리 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에 한 그릇으로 위와 장, 간 건강도 지키고요. 또 활력, 정력,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는 오늘의 음식, 바로 장어탕입니다. 바로 장어탕입니다. 장어탕! 이야, 기다렸어. 자, 오늘은 정말 활력 가득 채워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어탕인데 한번 맛보실까요? 과연 이게. 뭐 고사리하고 이렇게 이용해서 거의 육개장처럼 이렇게 끓이셨는데 아주 뭐 짙은 풍미가 나게. 이건 맛만 봐도 완전 보양식이에요. 그냥 제대로 보양되는 느낌이에요. 아, 나는 운이 있어가지고 장어 꼬리가 딱 왔는데 그거 맛있네. 아, 그렇군요, 그게. 김도균 씨는 오늘 확실하게 식사 해결하고 가시네요, 한 끼를. 맞습니다. 거의 예. 지금, 예. 오늘 편의점 안 가도 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입에 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건 아주 너무 맞아가지고. 이런 음식 드시는 거 보니까 저희 마음이 다 놓입니다. 예. 이 장어에 풍부한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을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카르노신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예. 우리가 움직이면 근육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 몸에서는 산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에너지 대사에도 이상이 생기죠. 그런데 이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카르노신이 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포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카르노신. 네, 뿐만 아니라 장어에 있는 이 카르노신 성분은요, 후각신경과 근육에서 신경 전달 물질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활동할 때 이 근육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피로 물질 있죠. 이 젖산을 중화시켜서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DNA를 이렇게 손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손상된 세포에 장어에서 추출한 카르노신 추출물을 처리했더니 이 손상된 세포가 35%에서 72%까지 세포 재생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어가 피로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장어가 들어간 사료랑 일반 사료를 먹인 실험지를 구분해서 먹인 뒤에 4주 동안 트레드밀 운동을 시킨 후 변화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관찰 결과 장어가 들어간 사료를 먹인 실험쥐가 그렇지 않은 실험쥐보다 체내 총 콜레스테롤과 혈청 지질 함량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 조직과 혈액에서의 항산화 활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어가 체내 산화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운동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이게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막 정말 뭐 지치고 뭐 활력 없고 이럴 때 뭐 장어를 먹자 그러면 뭐 힘이 나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증명이 된 거네요. 혹시 또 다른 효능도 있나요? 있죠. 예. 장어의 풍부한 뮤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어의 껍질에는 장어가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뮤신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뮤신의 주성분이 콘드로이친이라는 영양소죠. 이 콘드로이친은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또 중성지방의 장 흡수를 억제해서 비만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에 너무 좋은데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어때요? 네, 이 장어 자체가 식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뭐든 너무 과하다,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좋잖아요. 이 장어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지방 함량도 함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 환자라든지 고지혈증 환자는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하루에 한 500g 정도, 그러니까 한 마리 이하로 한 마리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간호사 3명이 한 병동 한 60명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가다가 사망할 수 있다고 며칠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사망했을 것 같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느슨해져서 독감처럼 감기처럼 또다시 올까봐. 사스, 메르스, 신종플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이러스 파이터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는 가장 최강이 아닌가 생각이 좀 심하게 진행될 때까지도 잘 모르고 지역사회 내에서 막 돌아다니겠구나. 감염병 전문가들마저도 허를 찔린 상황이기는 했었죠. 우리나라 내에 또 확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방심하고 긴장을 딱 놓으면 다 걸린다. 다 걸린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사실은. 채널 A